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그러면서 매출액은 정체가 됐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급감을 했죠. 그 이면에 진짜 이유와 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지 일시적인 이 어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셀트리온의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셀트리온 498억 구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비 분담 거래 판권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가져가면서 498억, 500억 정도를 셀트리온한테 지급한 거예요. 임상 3상 개발 비용 총액의 50%, 임상 3상 개발 비용의 50%를 분담을 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CTP59 개발 완료 시 해당 의약품의 해외 독점 판매권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부여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일회성 비용인 게 되겠죠. 자, 그러면 500억 정도는 일회성 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또 하나의 이유, 확대되는 전세계 직판 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원 증가세 1위, 500대 기업 소속 제약바이오 기업 중 직원 증가율 1위. 자, 직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척이나 크죠. 헬스케어의 어닝, 실적이 줄어들었던 부분에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1분기에도 증가가 될 거예요.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은 무척이나 빅파마로 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500대 기업 제약바이오사 국민연금 가입자 이 변동 현황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가 13.9% 증가했고 셀트리온이 6.2%, 녹십자가 2.3%, 종군당이 1.1% 증가했는데 직원이 증가한 거예요. 전체 직원. 나머지 광동제약, 대웅제약, 유한양의 한미약품은 찔끔 올라가거나 역성장을 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연구 개발.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게 늘리는 게 뭐죠?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임상, 그리고 뭐 허가, 그리고 직판. 이 인력들을 늘리는 바가 뭐죠? 회사의 성장이, 회사의 덩치가, 회사의 규모가, 사세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위해서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제약바이오 전체 산업 중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의 1위 섹터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 기업 대표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원을 더 뽑힌다는 것은 그 기업의 성장성을 의미한다.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게 직판이 왜 중요하냐?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어디 제약바이오 전 세계 1600조에서 1800조 이 제약바이오 시장 중에 한국 시장 규모는 20조대, 전 세계 2%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수백 개의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그리고 빅파마가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여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회사의 설립 때부터 던킨도너츠에서 서정진 회장님이 공짜 커피를 무수히 닳도록 마시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제품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을 달고 전 세계의 제약 바이오 산업에 바이오 의약품이 팔리는 그런 진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를 현실화 시켜냈죠.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의 수출 규모를 보면 대부분 다 셀트리온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셀트리온이 직판을 한다. 직판.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고 뼈대가 될 수 있다. 왜?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우리도 수수료를 많이 준다. 실제로 테바나 화이자, 다국적 파트너사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죠. 10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한 30에서 40%는 지불해야 되는데 이 30에서 40이 바로 60에서 70이 셀트리온이라고 한다면 이 30에서 40이 셀트리온 이익에 다시 한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수출을 언젠가는 또 수출을 해야 되겠죠. 이들에게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결국 셀트리온의 직판 체제는 빅파마로 가는 반드시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사실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전 세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수출하는 진풍경, 그런 현실화를 이뤄냈지만 이 빅파마가 가지고 있던 독점적인 고가의 항체 의약품을 동시에 다운을 시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항체 의약품을 보급시킬 수 있는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 전반부를
제약바이오, 중소바이오텍이 담당한다고 한다면 이 후반부, 실제 전 세계에 직판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캐파를 바로 셀트리온이 담당을 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이익에 빅파마라고 할 수 있는 이익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전반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나갈 수 있는 반드시 가져가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인 거죠. 램시마 개발 이후 공매도의 엄청난 공격으로 하한가 내방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회사를 매각 선언까지 거의 무릎 꿇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 서정진 회장님은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제약회사의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가서 링거를 끌고 배드를 끌면서 직접 약을 팔로 당기면서 그리고 구두끈을 묶으면서 직판만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무척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 왜? 우리 이익에, 셀트리온 그룹의 이익에 폭발적인 그런 성장률을 담당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룩시마의 일시적인 공급 스케줄 조정이죠.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급 스케줄 조정으로 인해서 4분기로 땡겼었던가 아니면 이제 2분기에 이게 더 반영이 되겠죠. 1분기에 못했던 거를 2분기에 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트룩시마가 포함이 되고 램시마 SC, 기존 산마,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에다가 기존 산마에다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는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자,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헬스케어의 어닝 쇼크였던 그 이유 내면을 살펴봤더니 결국 트룩시마의 공급 스케줄 조정. 얘는 4분기로 물량을 땡겼었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에 의해서 이제 2분기에 오히려 더 증가가 되면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헬스케어 직원의 증가세. 세 번째, 레키노라주의 해외 판권.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내면의 이유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는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면밀히 보여지죠. 아시겠죠?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일시적인 진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레키노라 판권 비용, 트룩시마 스케줄 조정, 4분기에 땡겼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1분기에 못 갔던 거를 2분기에 포함시키면서 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겠죠. 여기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와 레키노라가 포함된다.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직원 채용에 대한 중요했던 부분을 제가 너무나 중요했던 부분,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이런 실적이 안 좋았던 이 쇼크의 이유가 내면의 진짜 이유라면 주식을 매입하는 그런 중요한 시그널이다. 제가 매수란 말을 쓰지 않고 매입이란 말을 써요. 자, 세력만 매입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계속 분할로 매수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사실 저축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회사가 성장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매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스케어가 삼형제가 어제 주가가 좀 다들 올랐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올라왔어. 이게 선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가가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삼형제가 다. 이 이유는 제일 중요한 실적입니다. 결국 핵심은 실적. 자, 2021년도 2020년 대비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가 이 2021년도의 주가를 결국은 좌우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때 되면 불안해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좋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잖아요. 이게 흔들어대는 마지막 작업도 결국은 실적, 숫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폭발적인 성장을 신뢰하시고 확신할 수 있으시면 지금은 우리가 한 주 매수 운동 3시 10분, 3시 이후에 보고 있죠?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그림으로 알고 이해하고 갈게요. 실적이 막 좋다고 하니까 주가가 막 계속 우상향하는 거야. 그래서 주위에서 막 사래. 뭐 증권사 리포터나 언론이나 미디어나 내 주위 사람들이 막 사라 그래서 샀는데 좋다 그래서 내가 딱 사니까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야.
이게 실적이 성반영된 첫 번째 케이스겠죠? 1번. 그리고 주가가 좀 안 좋아. 그래서 불안해. 좀 리포트도 안 좋고 막 주위에서 안 좋대. 그래서 내가 딱 팔았더니 그때부터 주가가 또 올라가네. 이게 2번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선반영이건 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케이스는 뭐냐면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가 키포인트다. 이게 핵심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시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 차익 실현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간다. 얘도 실적이 안 좋아져서 계속 빠졌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좋아지면 다시 한번 실적이 얘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턴 어라운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돌아선다. 결국 이 첫 번째 선반영이건 후반영이건 이 두 가지 다 결국은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좌지우지 하냐가 그 회사의 실적과 주가의 그림, 미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저점권에 들어와 있다. 항상 말씀드리죠. 큰 그림에서 본다면 용기를 내서 매입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레키노라와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하고 갈까요?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레키노라. 코로나19 결국 성가신 감기처럼 남을 것. 자, 그리고 의학자들, 과학자들 코로나 사라지지 않고 엔데믹 될 것. 코로나 주기적 발병 엔데믹 될 수도 있고 WHO 홍역처럼 완전 퇴치의 회의적. 보고 계시는 그림이 상피세포예요. 피부에 상피세포는 우리 몸 표면이나 장기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과정을 보자고요. 이 코에 있는, 코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확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면봉을 가지고 콧구멍에 쑤시면 이거 가지고 유전자 증폭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진 판정을 받죠. 그러면 이 백신의 역할은 뭐죠? 항체의 형성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알아서 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자고요.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뉩니다. 이 선천성 면역은 여기가 기저막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기저막. 이 밑으로 혈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선천성 면역은 보통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인터페론 감마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잖아요. 세포 속으로. 그러면 이 인터페론이 먼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이 세포 안에서 증식을 못하게끔 역할을 해줘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양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감마가 작동을 해서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침투를 하면 선천적으로 얘가 우리 정상 세포가 아니네, 다르게 생겼나 하고 죽이는 거죠. 내추럴 킬러, NK 세포, NK 백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연예인 신동엽 씨가 올림픽도 타고 가다 보면 선전하는 것도 있고요. 이 NK 세포라 그래가지고 녹십자 랩셀인가? 여기서 이거를 또 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대량 생산이 참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결국 선천성 면역에서 3일 안에 결정이 된다. 얘는 모든 세포에 다 면역세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되겠죠. 왜? 감기는 면역성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천성 세포가 뭐죠? 후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은 이제 혈액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혈액에는 후중구, 호상구, 호용기구, 당구, 림프구가 있는데 그중 림프구에 바로 B세포와 그리고 T세포가 있습니다. 이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해요. 항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 T세포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기저막을 뚫고 혈관으로 타고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항원을 죽일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있다 그러면은 항체가 생성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어디서 감염이 되죠? 바로 코끝, 코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서 확진이 나죠. 백신은 항체의 형성을 돕는 바로 후천성 면역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는 늘 같이 가야 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B형 간염 접종을 받죠. 그리고 보통 간염 백신을 접종을 받는다고 하면 이 간염은 어디서 이렇게 확진이 되냐, 걸리냐? 그러면 우리가 술잔을 기울이다가 보면 술을 남의 거를 같이 먹었어. 짠하고. 그런데 이 항원이 우리 몸에 이 식도를 통하고 다 지나고 위 장기를 통해서 혈관, 이 간에 있는 혈관까지 도달을 해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한다면 딱 항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항원은 여기서 바로 죽습니다. 결국 감염되는 경로가 다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풍토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거의 확실성에 영향이 있고 레키노라는 모든 변이에 거의 대부분이 대응될 수 있게끔 플랫폼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캐시카우를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 도달 어렵다. 결국 독감처럼 함께 살아야.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죠.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이시고요. 자, 보면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타인에 전파하는 2차 감염을 예방하는 95%의 이상의 백신도 아직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토착화될 것. 코로나19 백신이 타인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2차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는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화항체와 면역 반응은 약 6개월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해요. 6개월까지. 그 다음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환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양한 요인을 봤을 때 코로나19 종식이나 집단 면역 달성은 어렵다는 게 오 위원장의 결론이다. 만약에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오 위원장은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 국가의 백신 접종 전략은 바이러스 근절에서 피해 최소화로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시기여야 한다. 결국 독감처럼 함께 이제 공존해야 될 것 같아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그래서 정부, 전 세계 정부가 직접 비축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항상. 셀트리온 연매출 첫 2조 진격, 기후성 코로나19 치료제도 탄력부터. 그래서 여기서 기부의 작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의 세계 공급을 확대해 실적 증가 흐름에 탄력을 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 부회장은 기존 바이오 시뮬러들의 성장 전망에 발병돼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라의 사용 허가를 받는 일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수익성이 좋은 데다 수요도 여전히 높아 세계 공급을 확대한다면 실적 증가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 부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레키노라의 사용 허가를 받는데 우선 힘쓰고 있다. EMA로부터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사용 공고 동정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았죠. 이제 롤링 리브 이후에 이제 정식 승인 이 부분 또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사우디, 중동을 포함해서 전 세계와 각국과 계약 소식을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EU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험될 대유형의 과정을 바꾸는 약물, 이게 가디언지에 지금 발표됐었죠. 전염병의 진로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세계의 코비드 의약품은 유럽위원회 계획에 따라 10월까지 EU에서 대량 생산 및 사용이 승인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리 제네론, 우리 레키노라를 언급하고 있겠죠.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로 2개의 치료제가 세계 목록에 추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EU에서 생산을 하는 것, EU에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를 위해 공장을 예약할 것입니다. 자, 이 보건국장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EMA는 이미 3가지 약품을 검토 중입니다. 리제네론 항체조합, 셀트리온 단일클론 항체, 릴리의 단일클론 항체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87% 감소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레키노라 결국은 우리가 파키스탄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물꼬를 하나씩 튀면서 나갈 겁니다. 지금은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백신의 역할 그리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팔아야 되죠. 유럽의 대량 구매 이슈와 CMO 이슈가 나오고 있죠. 결국 가까이서 보이면 안 될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미 영국파 변이 바이러스는 우점정이 됐고 뭐 브라질, 남아공, 기타 등등 변이 바이러스가 무척 많이 나오는데 레키노라는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38개의 항체를 레키노라를 기준점으로 해서 칵테일 항체로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서 끊임없이 캐시카우가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이 한 2013년도 말, 2013년도 초 이때 램시마가 런칭한 이후에 참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램시마가 유럽서 안 팔린다고 상업적 논란 끝. 2013년도에 램시마가 런칭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공격, 런칭하기 전에도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 하한가 내방을 맞았고 회사 매각 위기와 그리고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그러나 결국 상업선 논란 끝! 노르웨이 국가 입찰서 레미케이트 개치고 낙찰,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등서도 판매 시작! 여러분, 셀트리온의 장기 일봉 차트입니다. 2013년 이때 이 시점에 이때도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거의 큰 구멍이 보이시죠? 요거 한번 확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게 크게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쵸? 이 부분 보입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얼마나 이때 심리적으로 파괴됐을지. 자, 보겠습니다. 하한가 무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이때 엄청난 다구리, 언론과 미디어와 모든 걸 동원을 해서 엄청난 다구리를 받았고, 아까 기사에서 봤던 2014년도 1월, 2014년도에 모든 상업선 논란을 종료를 시키죠. 이때 견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미디어의 다구리 공격. 서정희님의 공황장애와 정신병, 공황장애와 우울증, 회사 매각 이슈부터 해서 이 부분에 2만원대에서 결국 지금 27만원, 12배, 3배, 10배거 이상의 수익률을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기록할 수 있겠죠. 결국 모든 논란을 실력으로 다 잠재워 가면서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투자와 주가와 실적은 동행합니다. 매출액 2008년도 상장한 이후 800억에서 1000억대에서 결국 1.8조를 넘어가서 이제 겨우 1.8조대입니다. 영업이익을 장기적으로도 10조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보면 똑같아요. 이때도 다구리 엄청 맞았잖아요. 우리 계속 다구리 맞고 있잖아요. 지금 도저히 못 갈 것 같죠?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봐도 확대가 좀 크네요. 그죠? 가까이서 보면 더 가능성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셀트리온 한 주 추매 운동을 하고 있죠? 그죠? 한 주 매수 셀스 스탑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반드시 실적과 주가와의 동행 관계는 셀트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017년도와 지금은 천양지적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다르다. 성장하는 폭도 이때와는 천양지 차이고 지금은 다르다. 실적이 정체됐던 구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이다.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은 노이즈에 불과하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셀트리온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이 돈, 원화라고 말하죠. 5천원,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 돈은 소비할 것, 그리고 비상금, 여유자금 이외에 가만히 놔두면, 묵혀두면 그대로 희석됩니다. 이런 말이 인플레로 멋지게 포장되죠.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 돈의 가치의 희석.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대상은 부동산, 주식, 원자재, 환이라 하면 달러, 유로, 엔, 파운드, 기타 등등의 돈 또는 금이나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묻어들 때 가능한 대상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대상에 묵혀둬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거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조금 이따가 삼성전자의 30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냥 지금 먼저 같이 보시죠.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자, 115원대에서 96,800원, 950%의 상승을 보였죠. 근데 이게
월봉이에요. 지금 30년이 넘는 월봉입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을까요? 수백 번의 노이즈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 반도체 이병철 고 회장님께서 창업주께서 삼성의 반도체를 우리도 영국이 증기기관을 개발을 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몇백 년 동안 지배했는데 삼성이라고 반도체를 시작해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할까? 이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국내 기업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재탄생을 해서 지금도 메모리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이때도 충분히 수많은 노이즈가 너무 많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아까 셀트리온도 2013년도에 큰 변동성을 보였었죠. 그리고 2017년도와 지금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노이즈는 지나고 보면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커 보이고 도저히 성장하지 못할 것 같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크게 본다고 하면 큰 그림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이즈가 항상 있었다. 엄청나게 삼성전자도 노이즈가 많았다. 이 노이즈들을 얘네도 언론과 미디어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더 못 간다고. 뭐 증권사 리포터나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뭐 얘네 경쟁사들이나 못 가는 부분들을 다 뚫고 결국 갈 놈은 갑니다. 뭐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놈은 반드시 주가와 실적은 시차를 두고 동행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진리이자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까 셀트리온의 장기 일봉 차트를 봤잖아요. 2008년도에 주식 상장하고 매출 800억대부터 지금 1조 8천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매출 30조, 영업이익 10조 그 이상도 빅파마를 향해 가고 있죠. CM으로 시작을 해서 바이오시밀러로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램시마 허가를 받고 셀트리온 도깨미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2014년 5월 테이퍼 텐트럼, 유럽발 그리스발 쇼크, 미중 패권 전쟁, 미국발 금리 인상 4번에 하지만 결국 갈 놈은 갑니다. 펀더멘탈이 되는 놈은 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갑자기 비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과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은 100만원대부터 2,700, 600만원까지 갔다가 3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600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뭐 500만원대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7천만원, 다시 5천만원대. 이 변동성하고는 셀트리온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이 부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셀트리온의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 뭐 희망해놓냐 이런 부분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끔씩 계세요. 근데 제가 팩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펀더멘털이 너무 좋은 기업이고요. 성장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주가는 반드시 반영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방송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회사를 보고 믿고 투자하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결국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력도 들어와야 맞지만 진짜 이유는 세력이 봐도 누가 봐도 이제 셀트의 실적 성장이 확실해지는 순간 그때는 세력이건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개인이건 다 들어옵니다. 사실 경제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아버지라고 하죠 보통. 이분이 이제 시장의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하지만 그 이면의 진짜 이유를 살펴보면 제대로 말하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큰 고래의 공급이 거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돈의 양, 달러, 세상의 모든 돈의 양인 달러를 결정하는 미국 중앙은행, 금리와 양적완화 결정을 해서 돈의 양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예전 석유의 큰 고래들, 그죠? 록펠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석유의 큰 고래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반도체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이슈, 대부분 모든 가격은 큰 고래가 결정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래, 이끌어서 세력이라 칭하지만 증시에서도 세력이 있죠. 하지만 결국 이 세력의 최종 움직임은 결국 실적입니다. 서정진 회장의 2013년 공매도 싸움의 완패 이후 구두끈을 질끈 매시고 전 세계에 약을 팔로 댕기면서 집합맘을 구축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 순간 돈은 따라서 들어옵니다. 돈은
매우 정직합니다. 그걸 운용하는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있을 뿐 금리와 환, 경제 성장률 따라 크게 움직이며 수백조에 수천조의 돈들은 결국 증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것일 뿐 반드시 시차를 두고 반영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갑자기 100m 선수로 바뀌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실시간 계좌 잔고와 그리고 실시간 관심 종목에 있는 전광판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7%, 30%, 10% 가니까 이게 막 다른 종목하고 막 비교하잖아요.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막 비교해서 더 잘 살아야지, 더 성공해야지, 빚을 땡겨와서 더 성장시켜야지, 남보다 더 좋은 거 입어야지, 이런 시스템이긴 한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이게 오래 공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내 종목, 얘가 길을 온전히 가고 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동행하느냐가 바로 저는 투자의 모든 승패를 가름하는 진검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를 믿고 장기간 동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셀트 스탑 운동을 제가 한 3시 이후에 보고 있는데 이 호가창을 111111, 10, 1112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고 무언가 진한 울컥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의 상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셀트리온은 큰 그림에서 최적의 매입 타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매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한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저평가될 때 좋은 주식이 된다. 셀트리온은 미래 성장 가치 대비, 미래 기업 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